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세공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의문의 변동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의문의 첨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니은 첨가랑 이제 반모음 이 첨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근데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사이소리 현상은 어떤 그 공식적인 명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도 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들을 낸 적이 없고, 그러한 어떤 의문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의상으로 사이소리 현상이다, 사이소리 현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 용어 자체가 그냥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라 보시면 되겠고,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이시옷의 표기라고 하는 그 어떤 표기 방식 중에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어떤 거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이시옷을 언제 받쳐 적느냐, 그리고 그 사이시옷을 어떻게 발음하느냐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거의 학습 활동에 이제 이 사이시옷의 표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 이게 사이시옷을 잘 썼구나, 뭐 잘못 썼구나, 이 사이시옷이 들어간 것은 언제 사이시옷을 쓰는구나, 표기할 때 언제 어떻게 발음하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되지, 뭐 사이소리 현상이 어떻다, 이게 이게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고 그거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수능에서 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서 문제가 나올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사이시옷의 표기라고 하는 것에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의문에 첨가해가지고,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의문에 첨가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의문에 첨가해서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옷의 표기에서, 근데 저는 편의상으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문 현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은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어울려 합성 명사가 될 때,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 혹은 사이시옷의 표기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건 명사와 명사가 더해질 때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가 더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이시옷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을 명사와 명사가 더해질 때다. 이럴 때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인 경우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사실은 이 사이소리 현상에 지금 원칙이라고 적혀있는 요 내용은 우리가 경음화 현상,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의 28항이었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경음화 현상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경음화 현상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마지막 항목이 이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첫 번째가 이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된다.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다. 이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난다. 해가지고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사이소리 현상에서는. 자,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이, 자, 보세요.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 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인 경우에 뒷소리가 된 소리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A라고 하는 단어와 B라고 하는 단어가 더해질 때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의 울림소리에 뭐가 있었죠? 유성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모음 전체는 전부 다 울림소리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자음 중에 어떤 것들, 노란 양말, 노란 양말, 이렇게 네 가지만 울림소리에 해당이 돼요. 여기 보시면 귓밤, 모깃불, 백길, 자릿세, 탯줄, 찻잔, 전셋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시옷은 나중에 붙은 거지 원래는 귀와 밥이 더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귀 할 때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모음, 울림소리와 뒷말에 안울림 예사소리, 그렇죠? 비읍이 왔죠.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되죠? 귀밥 이렇게 발음된다 보시면 돼요. 귀밥 이런 식으로요. 이게 오늘따라 이게 패드가 좀 잘 안 되네요.
귀, 밥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시옷을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뒷부분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도 모기풀도 모기와 불이 더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모음으로 끝난 거죠. 이 해서. 그러니까 울림소리와 뒷말이 안 울림 예사소리가 발음될 때 왔을 때 뒤에 소리를 된 소리로 발음한다. 모기, 뿔 이렇게 발음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나고 뒷말이 안 울림 예사소리가 왔을 때 뒷소리가 된 소리가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당황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A라고 하는 명사와 B라고 하는 명사가 더해질 때 앞말의 끝이 울림소리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나거나 자음 중에 노란 양말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안 울림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뭐 지읒, 뭐 이런 것들, 시옷, 뭐 이런 것들이 왔을 경우에 예사소리가 왔을 경우에 뒷소리가 된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이소리 현상의 첫 번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뭐를 받쳐 적는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도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얘도 발음이 어떻게 되죠? 봄비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사이소리 현상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조건에 딱 맞잖아요. 앞말이 미음으로 끝났으니까 울림소리로 끝났고 뒷말이 첫소리가 비읍인데 이게 안 울림 예사소리가 된 소리가 됐으니까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가 없죠. 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사이시옷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표기를 하는 후에 발음은 봄비 이렇게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이시옷들을 다 받쳐 적는다. 백길, 자릿세, 탯줄, 찻잔, 전셋집 이런 식으로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첫 번째 게 여기 나와 있는 원칙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두 번째는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 보면 얘는 아래 플러스 마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발음상으로는 어떻게 되죠? 아렌, 마을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음 앞에서 니은이 첨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첨가 현상이고 이렇게 첨가가 됐을 경우에 뭘 받쳐 적는다? 시옷을 받쳐 적는다. 뒷머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음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뒷머리 이렇게 발음되니까 시옷을 받쳐 적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냇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도 사이소리 현상의 두 번째 형태다. 세 번째는 이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다. 이 발음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뒷일 이렇게 발음되고 얘는 나뭇잎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음, 뒤에 있는 이 모음 앞에서 니은이 첨가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세 번째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얘들은 다 명사와 명사가 더해지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명사와 명사가 더해지면서 이러한 조건들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 어떤 조건들에 부합했을 때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는 뭘 받쳐 적는다? 그렇죠.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뒤에 내용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이걸 지우고 넘어가 보죠, 여러분. 자, 여기가 이제 표준 발음법에 사이시옷이 붙는 단어의 발음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이시옷이 붙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의 자음만을 된 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아까 요거 첫 번째 원칙에 해당하잖아요. 네와 가가 더해졌을 때 발음은 뒷소리가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났고 뒷소리가 안 울린 예사소리 기역이 왔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 그냥 뭐라고 한다는 얘기죠? 내가에서 뒷소리를 된 소리로 발음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발음한 것도 허용해준다? 그렇죠. 요 시옷을 우리가 나중에 들어간 거긴 하지만 요 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콧등 해가지고 이게 표준 발음이잖아. 콧등 이렇게 디귿으로 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거 허용한다. 꼭 주의하셔야 될 건 이 콧등은 여러분
콧과 등이 더해진 게 아닌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되지만 코와 등이 더해진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콧이 더해진 게 아니라 코와 등이 더해진 거다. 시옷은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그냥 표시해주는 부호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깃발도 마찬가지로 기와 발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깃발 이렇게 발음되는 건데 시옷을 첨가된 거에서 요 시옷을 발음해서 이것을 디귿으로 발음해서 깃발 이런 것도 허용해 준다. 이게 첫 번째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게 니은, 사이시옷, 니은, 미음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 뭘요? 사이시옷을. 요거 시옷을 다 니은으로 발음한다 얘기죠. 그냥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아랫니, 뭐 콧날, 그다음에 뱃머리, 툇마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니은으로,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니은으로,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니은으로,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니은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냥 편의상으로 니은으로 발음한다. 니은이 첨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시옷 뒤에 이 모음이 첨가되는 경우에는 니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니은 첨가 혹은 사이시옷이 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2번 현상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깻잎 해가지고 여기선 니은이 첨가가 된 거고 디귿이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 때문에 비음화 현상으로 깻잎 이런 식으로 나뭇잎, 베갯잎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혹시라도 이걸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말씀을 안 해 주시면 그냥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다시 A라고 하는 단어와 B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될 때 명사와 명사가 더해질 때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나고 뒷말이 안 울림 예사소리일 때 뒷소리가 된소리가 됐구나. 이거 사이소리 현상이구나. 그러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시옷을 받치어 적어야겠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명사와 명사가 더해질 때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이 첨가가 될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명사와 명사가 더해질 때 이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이 첨가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말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앞말이 A 단어와 B 단어가 더해질 때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게 되면 전부 다 사이시옷을 적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배워보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이시옷을 어떻게 받쳐 적느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뒷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이 모음 앞에서,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그러니까 이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이 덧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온 거예요. 그건 어려운 내용 아니고, 이게, 우리가 요 세 가지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나올 건데, A 플러스 B 할 때, 명사와 명사가 더해질 때만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명사와 명사가 더해지는데, 기억하셔야 될 건, 순우리말, 고유어라고 하죠. 고유어, 그러니까 이 명사,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전부 다 고유어일 수 있고, 아니면 고유어와 한자어가 만날 수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서 한자어와 고유어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자어와 한자어가 만날 수도 있죠. 자, 요 경우, 위에 있는 고유어가 만나거나, 고유어 한자어가 만나거나, 한자어 고유어가 만났을 경우에는, 앞에 나왔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경우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경우에 사이시옷을 앞에 받쳐 적는데, 한자와 한자가 결합됐을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치과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이치자죠. 이치자니까 명사고, 얘는 과목과자니까, 이것도 명사예요. 제가 한자를 잘 못하니까 그냥 한글을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치자, 과목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럼 어쨌든 명사와 명사서 합성 명사가 됐고, 발음상으로 치과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사이소리 현상의 첫 번째 규정. 그죠? 앞말이,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경우. 그러니까 울림소리와
안 울림 예사소리가 만나서 뒷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사이소리 현상의 첫 번째 경우가 되는데, 그리고 얘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옷을 받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칙과 이렇게 시옷을 받쳐 적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에서는 그래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알겠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외의 경우가 6가지가 있어요. 그걸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그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때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에는 뭐 된소리가 되든 니은이 첨가가 되든 니은이 첨가가 되든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고 기억하세요. 자, 이거 지우고 넘어가 보죠. 뒤에 요 얘기예요. 이건 또 순우리말과 한자어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된 합성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또 이제 이렇게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그죠? 자리세, 아랫방, 귓병 해가지고 이렇게 한자어와 우리말이 결합된 경우에도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요. 이렇게 3가지 경우의 특성이 나타나면. 근데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된 경우에는 이 6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있겠는데 외우는 방법은 세, 수, 하, 고, 차, 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초성을 딴 거예요. 셋방, 숫자, 횟수, 곡간, 착간, 퇴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수하고 차타는 두 음절로 된 한자어와의 결합에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경우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경우는 숫자, 횟수, 셋방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죠. 뭐 곡간, 착간, 퇴간 뭐 이런 것들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요즘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경우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이제 최종으로 제가 정리된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 언제 사이소리 현상이 언제 일어난 것이냐, 언제 받쳐집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시옷의 표기. 자, 발음을 표기에 적용한 것. 그러니까 표기에도 발음상의 특징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발음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시옷을 적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자, 사이시옷을 적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조건은 합성 명사여야 됩니다. 알겠죠? 명사와 명사가 더해질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는 앞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야지만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있겠죠? 빈 자리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봄비의 예처럼 걔도 사이소리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앞말이 걔는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없는 위치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앞에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야 되고, 고유어와 고유어, 순우리말과 순우리말과 만나거나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이 되어야 된다. 알겠죠? 이 2가지. 이 순서는 바뀌어 상관없습니다.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됐을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3가지. 뒷소리가 된소리가 되거나,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이 첨가가 되거나, 이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이 첨가된다 하더라도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조건, 3가지 조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 명사가 된소리가 되거나, 앞에 명사에 니은 소리가 첨가가 되거나, 앞명사, 뒷명사에 니은 소리, 각각이 니은 소리가 하나씩 들어가거나, 니은 소리가. 그래서 요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문제 꼭 적용해 보셔야 되고요. 차근차근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만, 한 2번 정도만 살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의문 변동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얘기한 건데, 제가 이제 그 밑에 설명 링크에다가 관련된 문제, 의문 변동과 관련된 문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해설은 올려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만 올려놓고 정답만 올려놓을 건데, 정답 중에서 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문제 풀어보신 분들 중에서 이상한 게 있으시면 꼭 댓글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제 메일 주소를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